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5일 월요일입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도 다시 한 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어디까지 공부했죠? 69번까지요. 네, 60에서 69. 69번까지 공부를 했죠? 그러면 60에서 69번은 무슨 부예요? 구로 그리고 구청구요. 정도 구로구하고 여기에 금천구. 해당이 되죠? 구로하고 금천구 금천구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가 원래 두 개의 군데 하나로 합쳐서 그냥 이제 구로 금천구에 해당이 됐었죠. 그러면 구로 금천구 하면 가장 떠올리는 거 뭐가 떠올려지세요? 생각에 이 지역은? 여기서 특이할 만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구루공단 국군사관학. 공단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공단에서 조금 최근이 아니지 뭐 꽤 됐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그 디지털 단지 이런 것들을 조성하면서 금천구가 거기에 이제 가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패션 아울렛 단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산 디지털 단지 이런 것들이 쓰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전된 그런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가 60번부터 69번이라고 했는데, 자, 60번은 장소가 어디였었죠? 금산. 금천구청 구청구청. 예. 60의 해시태그가 뭐예요? 한가. 한갑 환갑이죠? 환갑잔치를 어디서 한 거예요? 금천구청에서 금천구청에서. 네, 금천구청에서 한 거죠. 네, 금천구청장이 그 동네 그런 어르신들, 환갑이 되는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환갑잔치를 구청에서 열었어요. 자, 61번은 어딜까요? 유일시 동양미래대학교. 동양미래대학. 네, 동양미래대학교라고 해서 거기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유일신. 예수님 예, 예수님 예수님이 뭐를 예수님이 들고 작은 인형을 들고 인형 육일도를 인형, 듣고. 6일돌 인형을 들고 일돌 나타났죠. 이제 예수님이 바비 인형을 들고 나타나는 건 아니겠죠. 들고 나타나시는 네. 6일돌 인형이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비 인형보다 사람의 크기를 6분의 1로 줄여서 만든 그런 건데 이제 뭐 패션업계에 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비 인형까지 얘기가 됐던 거고 그 다음에 62번인 실제 장소가 어딜까요? 신도림역 신도림. 네, 신도림역. 신도림역에 뭐가 많이 모여 있어요? 유기동물이 유기동물 많습니다. 네, 유기동물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있어요. 자, 63번은 어딜까요? 63빌딩 해시태그가 63빌딩인데, 구루 장소는? 공고상가 네, 구로 공구상가라고 그랬죠. 공고상가 네, 구로 공구상가에 가면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그 구로 공구상가에서 보면 뭐가 잘 보여요? 63빌딩이 63빌딩 잘 보여요. 63빌딩이 잘 보여요. 아주 높아가지고. 그래서 구로 공구상가가 바로 63번이 됐어요. 그 다음에 64번은 어딜까요? 육군사관학교 항동 푸른 음, 수목원 네.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이 어디에 간 거예요? 항동 푸른 푸른 항동 수목원. 푸른 산 항동 수목원 푸른수목원이에요. 누가 인솔하고 갔어요? 이육사 이육사. 이육사 네. 교장선생님. 육사 교장 선생님이 육사 생도들을 이끌고 그 항동 푸른수목원에 그 뭐야 여행 소풍을 갔다 해야 되 하여튼 뭐 이렇게 간 거죠. 체험학습을 한다든지. 자, 그 다음에 65번은요? 해시태그가 뭐예요? 유고슬라비아 해시태그가 성서 유물박물관. 평강 제 네, 평강 평강유물왕국 네. 평강 성서 유물박물관 유고슬라비아에서 우리나라에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 많이 잘 보존돼 있다고 해갖고 이렇게 견학 온 거죠. 외국에서부터 견학을 네. 온 거예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유고슬라비아에서 평강 성서 평강 네, 성서 유물박물관. 평강 유물박물관 성서박물관, 평강 성서 유물박물관이에요. 자, 이렇게 기독교 관련해가지고 그 유물을 보러 이렇게 유고에서도 왔는데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전하느라고 선교사들이 들어온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였었죠? 숭실대학교 숭실대학교. 네네, 기독교박물관 맞아요. 숭실대학교의 기독교 백성박물관이 기독교박물관 있었죠. 거기가 몇 번일까요? 40번 40번 네, 40번이에요. 왜 그렇죠? 배를 타고 왔어요. 네, 배를 타고 맞아요. 뱃사공 선교사들이 네.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그 복음을 전파하러
들어온 거예요. 거기가 40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연관지어서 기억을 했어요. 자, 65번까지 했고, 66번은요, 해시태그가 오멘 고척 오멘 666. 오맨이에요. 오맨. 공포 영화인데, 영화 네. 예, 어디서 본 거예요, 이것을? 스카이돔 고척 양장 스카이돔에서 야구장. 야구장에서 네, 맞아요. 고척 스카이돔이라는 스카이돔 야구장이죠. 그 야구장이 원래는 야외로 개방돼야 되는데 여기 야구장은 특이하게 지붕을 씌운 거죠. 돔이에요. 돔. 예. 돔으로 돼 그래서 있어요. 마치 야구 경기를 하지만 뭐에서 하는 거냐면 실내에서 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뭐 어떤 그 기후라든지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비가 오거나 뭐 어둡거나 뭐 이런 거 관계없이 경기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스카이 돔이죠. 커다랗게 저기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경기를 하고 그런 거죠. 그 경기가 다 끝난 다음에 여기 그 팬들한테 그 오멘 보여준 666 거예요. 네, 영화를 오멘 666 보여줬어요. 보여준 영화를 건데 보여준 어느 계절일까요? 여름 네, 여름에 그렇게 했겠죠. 무시무시한 공포 영화로 무싸우싸하게 해서 자 고척 스카이돔 이거 어느 그 프로야구단이 그 구장일까? 키움유과. 예, 키움진권이라고 그랬죠. 키움 예, 그런 것까지 키움 같이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잘 기억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67번은 해시태그가 유치원. 유치원 유치원 유치원이에요. 그냥 어디에 유치원이 많이 생긴 거예요? 금천 금천 가산 디지털 디지털 단지. 예, 금천 가산 디지털 단지에 굉장히 많은 그 디지털과 관련된 그런 회사들이 많겠죠. 근데 그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뭐가 필요할까요? 유치원이 네, 필요해요. 유치원이 필요해서 거기에 많이 그 유치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산 디지털 단지가 바로 67번이에요. 자, 68번. 해시태그가 육판. 유판이죠. 육판 그래서 유판이니까 거기가 장소는 마리오 금천 아울렛. 패션 마리오 아울렛 아울렛. 네, 패션 아울렛에서 바로 유판을 벌렸어요. 왜 그랬어요? 왜 유판을 벌렸을까요? 거기서 패션 아울렛에서 어떤 이벤트를 한 거죠. 하나도 안 타게 해놨어. 거기 고객들한테 어떤 그 연말이라든지 이런 때, 그, 경품을 내걸고, 행사를 한 거죠. 근데 그 행사를 윷놀이를 해가지고, 거기서 뭐, 이제 잘 윷을 던지거나 이렇게 했고 한 사람들한테, 경품을 주는 거예요. 자기네 그 패션 아울렛도 홍보하면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유판이 걸린 거죠. 그래서 그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금천 금천 마리오 패션 마리오 아울렛타운. 아울렛. 네, 건물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그 건물 이름이 뭐였어요? 금천 마리오 마리오 아울렛 맞아요. 아울렛. 마리오관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관. 네. 마리오 1관, 2관 이래갖고 네. 휘황찬란했었죠. 자, 그런 것이 있었어요. 거기가 68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69번 제일 기억하기가 좀 까다로운 곳이었는데 자, 69는 해시태그가 뭐죠? 육군이에요. 육군 물구나무 선 물구나무선 붉은나무 서서 물구나무 선은 하는 육군 육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육군은 뭐가 튼튼하다? 팔이 튼튼하다. 네, 팔이 튼튼하다. 그래갖고 물구나무 서서 갈래니까 팔이 막 튼튼해야 되겠죠? 자, 여기 지역은 어디예요? 남부 여성 여성발전센터. 남부 여성발전센터. 발전센터 우리나라를 치면은 그 그냥 여성회관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뭐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그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그런 문화 교양강좌. 그런 거 교양 강제, 교양 강좌 이런 것들을 강의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름이 거창하게 남부 여성 발전센터라 해갖고 제가 처음에 좀 오해를 했었어요. 자, 이것이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이었었어요. 60번에서부터 69번까지요. 자, 그러면 그 전주에 공부했던 이 관악구는 상징이 뭐를 떠올리죠? 서울대 예, 서울대 서울대. 관련된 것들이 많았었죠? 네. 관악구에서 마지막 번호가 59번이잖아요. 네. 네, 59번은 어디예요? 59번에서 뭐를 이거는 먹어요? 신림동 순대골목 예, 신림동 순대골목인데 거기서 순대도 먹고 또 뭐 먹어요?
피자. 쌀피자도 먹었어. 피자. 네, 무슨 피자? 쌀피자. 쌀피자. 맛있어서 쌀피자. 먹고 오구, 오구 쌀피자 쌀피자. 생각나서 먹고. 생각나서 먹고. 아, 그러니까 그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거기서. 59 쌀피자. 오구라는 말 쌀피자. 들어야 돼. 오구. 어? 오구 오구가 꼭 쌀피자. 들어가야 돼요. 오구 쌀피자가 들어가야 돼. 쌀피자는 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오구야. 오구 쌀피자. 오구. 거기가 왜냐면 왜 그러해요? 59번. 맞아요. 59번. 59번이니까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오구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악구에서 59번 한번 봤어요. 그 다음에 동작구에서는 뭐를 제일 떠올려요? 서울대 국립묘지, 국립묘지. 네, 맞아요. 국립묘지. 국립현충원. 예, 국립현충원은 몇 번일까요? 43번. 네, 43번이에요. 왜 43번일까요? 제주 4.3 사태에서 네, 제주 4.3 사태. 참배하고 민족들이 자기 그 조상들, 이제 그 추모하러 이 현충원에 온 거예요. 국립현충원이. 제가 질문을 할 때 왜 이렇게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동작구, 저 국립현충원이 왜 43번일까요? 이랬을 때,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 질문이 안 맞아요? 돼. 안 맞아요? 음, 논리적으로는 안 맞죠?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43번이냐, 왜 그렇게 질문하는 거는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네. 우리가 기억법에서 이 번호를 활용해갖고 기억. 장소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공간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연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논리에는 맞지 않지만,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논리가 되는 거예요. 동작구의 국립현충원이 43번인 것이. 그냥 막연하게 43번이 아니라 거기 제주 4.3 사태 유족들이 참배하러 왔다. 그래서 43번이다. 이러니까 그 나름에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40번까지 잠깐 훑어봤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이번 주에는 여기 영등포구를 할 차례예요. 영동포구. 네, 영등포구는 그래서 70번부터 79번에 79번. 해당이 돼요. 70번에서 79번. 영등포구는 그냥 구 하나로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있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0번부터 볼게요. 우선 해시태그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장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0이라고 하면은 여기 70대 노인이라고 했어요. 이게 왜 여기 앞에 저기 70에다가 노인 이게 연상됐을까요? 뭐를 생각하고 이걸 했을까요? 칠순. 칠순도 있고 뭐 그럴 텐데. 그래서 이거는 청춘 70대 뒤에 70번. 노인이라는 말을 붙였기 때문에 이것을 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뭐 청춘이라고 했는데 이 청춘. 70대 노인이라고 하니까 요즘에는 이제 맞지 않는 말이 된 거예요. 워낙에 네, 청춘. 뭐랄까 저기 오래 노령이 사시는 진행돼서 70대라고 해도 막 진짜 참 건장하고 하기 때문에 70대 청춘이라는 말도 쓰는데 어쨌든 70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노인이었는데 처음에 이 기억을 만든 분이 이거 어떤 걸 연상했냐면 그 해밍웨이의 노인과 작품 중에 바다. 유명한 게 노인과 뭐 바다. 있죠? 노인과 예, 바다. 노인과 바다. 바다가 있죠. 그래서 거기를 생각하고 이 70대를 노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70대가 노인이다는 걸 다 사람들이 인정하죠. 네. 예, 과거에는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은 아닌 거예요. 워낙에 사람들이 수명이 길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건강 상태도 좋아지고 하니까 70대 노인이라고 하면 좀 부정할 수도 있어요. 실제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 강의를 처음에 저랑 같이 듣던 멤버가 있었는데 그분이 70대였었어요. 근데 70대인데 왜 내가 노인이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 그 청춘이란 말을 넣었던 거예요. 어쨌든 지금들은 많이 젊게 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걸 만들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해밍웨이 작품 노인과 바다에서 이걸 생각하고 70대 하면 노인을 이제 떠올리는. 그래서 70에서는 그 해밍웨이 작품 노인과 바다를 좀 잘 떠올리면서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조금 더 기억 확장을 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잠깐 그 노인과 바다의 그런 작품을 그냥 줄거리 여기 지금 적었는데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그 해밍웨이가 굉장히 이렇게 낚시하고 뭐 이런 거 좋아했대요.
그래서 쿠바에 이렇게 고기잡이 하러 가는 거 이런 걸 엄청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쿠바의 그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는 노인 산티아고는 산초라고도 이제 그러는데 이 산티아고는 오랫동안 물고기를 잡아먹기 바다로 나간다. 그러나 84일째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그날 그는 바다로 나아가서 대박을 노리고 물고기와 사투를 펼쳐지는데 이때 노인 산티아고는 굴복하지 않고 물고기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해요. 그러나 물고기를 가지고 돌아올 때 상어들이 공격을 받아요. 이렇게 잘 잡았는데 올 때 이제 상어들의 공격을 받고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도 물고기를 뺏기는 등 크게 성공하고 크게 실패 이거를 경험을 하면서 물고기와의 전투에서 얻은 자신감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얻게 된다 해가지고 그 이제 소설을 이렇게 썼는데 실제 해밍웨이는 그런 경험을 한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됐지만 실제 이 일을 겪은 노인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소설을 쓴 거예요. 노인과 바다라는 거를. 그래갖고 네. 그 소설의 주인공이 제가 지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주인공이 104살 104 4살. 104살 104살 104살까지 사는 거예요, 이분이. 이 소설의 주인공이 이 이야기 들려줬던 주인공이. 그런데 실제 해밍웨이는 70세가 조금 넘었나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인보다 먼저 죽은 거죠. 원래 네. 주인공보다. 그런데 음. 그 노인과 바다가 미국에서 이제 대성공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그 대작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래갖고 해밍웨이가 한번 그 노인을 찾아왔대요. 그 상금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당신 덕분에 이렇게 큰 거부가 됐다. 그 작품을 인해서 그래서 드리는 거다 하면서 돈을 줬는데 이 노인이 안 받고 거절했대요. 저기 아니라고 했더니 이제 그 해밍웨이가 아니라고 이거는 당신이 얘기해 준 것으로 내가 받은 거니까 이거 당신이 충분히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해서 그때 당시에 그 사례를 했는데 뭐 자동차 9대값 뭐 얼마 이래 갖고 엄청 났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받았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노인은 104살까지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70 하면은 그런 것도 같이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그 노인의 이름이 산티아고, 그 소설 속에서는 산티아고라고 했는데 산초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어쨌든 많이 성공하고 실패 이런 거를 이게 겪으면서 자신감을 얻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게요. 그 다음에 71번은 7일이잖아요. 7일. 7일. 근데 네. 7일에서 이게 이제 리을을 니은으로 바꾼 거예요. 친일. 그래서 앞에 이제 거기다가 조금 더 말을 붙이느라고 친일파라고 했어요. 그래서 71번이 들어간 것은 친일파 연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뭐 친일파는 누구도 뭐 우리가 다 잘 기억하고 있죠. 반민족행위. 그래서 일본 제국에게 협력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뭐랄까 매국한 거죠. 이런 것들을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친일파라고 부르죠. 네. 지금도 이런 잔재가 남아 있어 갖고 우리나라 그 국민 정서를 이렇게 뭐야 나누는데 큰 뭐라 할까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친일파 문제로. 자, 그 다음에 72, 72죠. 72. 근데 여기 칠레로 했어요. 칠레. 그러니까 우리 나라 중에 그 세계 나라 중에 칠레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여기 그림처럼 남미 쪽에 이렇게 끼다란 세로로 긴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 칠레인데 이것은 그냥 칠리 소스라고 우리 그 칠리 소스 하면 어떤 맛일까요? 매콤한 매운맛? 맛. 좀 매콤한 맛이에요. 매콤달콤, 예. 매콤달콤. 칠리 소스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칠리 뭐 칠리 되네요, 그죠? 칠하고 이하고. 그래서 칠레에서 온 소스. 사람들이 칠리 소스를 뭐 갖고 있는 그런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니까 남아메리카의 수도는 산티아고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산티아고 어디서 네. 나왔죠? 노인과 노인과 바다. 바다. 네, 노인과 노인과 바다에서 그 노인이 바로 주인공. 산티아고였었죠. 산티아고. 네. 칠레 수도 이름하고 사람 이름이 같으네요. 산초. 음. 음. 북쪽으로는 페루, 북쪽으로는 페루, 그 동쪽으로는 볼리비아, 이쪽으로 아르헨티나 국경이 닿고 이쪽 서쪽으로는 남태평양, 여긴 바다죠. 음.
면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남북으로 길고 얇게 쭉 뻗어 있는 특이한 형태의 그런 그 모양으로 아주 유명하다는 얘기죠. 칠레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유명할까요? 칠레. 칠레 뭐 이렇게 그 네. 농산물 중에 칠레산 포도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칠레 칠리 예, 소스. 예, 칠리 소스도 있고 어쨌든 그런 나라예요. 72번은 그래서 칠레하고 연관된 것을 자꾸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3번. 자, 73이에요. 이거, 그 기억법에서 만드신 분이 이 73을 찾느라고 좀 애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뭐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찾다 보니까 벤츠 73이라는 차가 있었대요. 우리나라도 왜 저기 차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뭐 이렇게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어떤 숫자가 붙여지는데 그 숫자는 뭐 대부분들 어떤 그 만들어진 해라든지 뭐 어떤 버전이라든지 이런 걸 뜻해요. 그래서 벤츠에서도 73 하면은 이 이상의 더 이상 좋은 차가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붙여졌다고 하는데 지금은 실제 이 차보다 더 좋은 그런 상태로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기 지금 설명을 그냥 저도 인터넷에서 찾은 거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면 우리 지금 여기 내비게이션 기억법 듣는 분들 중에도 벤츠 차량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메르세데스가 73이라는 모델명을 처음 사용한 것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생산된 이거로 당시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뭐 이것을 발휘했다.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그런 차라는 그런 뜻인데 기계적인 거라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저는 그냥 이게 궁금해서 이가 왜 메르세데스 벤츠인가? 이게 벤츠는 뭐 독일이 그런 자동차 회사라는 건 기억, 그런 건 알 수 있었는데 앞에다 꼭 메르세데스를 붙여서 이게 뭔 말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 회사 창립자인 카를 벤츠라고 하는 사람이 딸 이름이 메르세데스래요. 메르세데스 벤츠. 그래서 그 이름에 써왔대. 메르세데스. 그러니까 딸을 엄청 예뻐했나 봐요. 그 메르세데스. 만든 차에다가 딸 이름까지. 딸 이름까지 붙여진. 자, 그래서 여기 73 하면은 벤츠 73을 떠올리시면 돼요. 73. 그러니까 73번이 붙어 있는 장소는 다 벤츠 73을 타고 뭔가 가는 거예요. 오든지,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가든지. 그때 이용하는 게 반드시 뭐다? 벤츠차. 벤츠 73 있다 그랬는데요. 왜 벤츠 벤츠 73이냐고 따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그렇다고 음, 인정해줘야 돼요. 우리가 기억법에서 기억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하는 것이니까. 메르세데스. 자, 메르세데스. 벤츠 73을 타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장소는 메르세데스. 이제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메르세데스. 자, 그 다음에 74번은요. 74번 철사. 74잖아요. 응, 74인데 여기다 철사. 하나 붙여갖고 철사로 했어요. 철사 또는 철조망을 연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했고, 이 뒤에는 이제 내일 또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실제 70번은 그 장소로는 어디냐? 70대 노인이 있는 곳인데, 그 서울의 영등포구라고 했잖아요. 할까요? 70번에서 네. 79번까지가 이제 영등포구에 가면 가장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영등포에는 참 큰 건물들이 많이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70번에서는 영등포역이에요. 영등포역. 그 영등포역에 가면 커다란 건물이 하나 있어요. 잠깐 그거 보여드려야 되려나 보다. 어, 완전히 저장을 안 해놨나 보네. 해시태그만 넣고. 자, 내일 보여드려야 되겠네. 수요일날 보여드려야 되겠네. 어, 그 영등포역에 가면은 롯데백화점 커다란 게 있어요. 네, 맞아요. 예,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이 있는데 그 롯데백화점은 그 뭐랄까 주인이라고 할까? 사장이 누구죠? 회장이? 원래 신동빈. 신격보였어요. 예, 신격호 회장이죠. 그 네. 사람이 나이가 아마 돌아가셨고, 80대. 예, 그런데 돌아가셨고, 이제 신동 그 뭐 아들 신동빈. 큰아들하고 작은아들 신동빈인가?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맞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 신동진이야, 뭐, 거예요. 신동빈인가 그렇죠. 네, 어쨌든 그 신동진. 사람들 다 나이가 꽤 많겠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롯데 그 영등포 그 백화점에서
신동빈 회장이, 저기, 뭐야, 이렇게 직원들을 좀 격려한다고 할까? 이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70번은 실제 장소가 어디냐면 영등포역이에요. 영통. 영등포역에 가면 그거요. 커다란 그 롯데백화점 그 건물이 있어요. 그거를 연상하시면 돼요. 제가 그걸 보여드리면 좋은데, 아까 만들었었는데 완전히 그 파일을 변화를 안 했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 못 보여드리는데 그냥 인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71번은 친일파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친일파들은 돈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요. 좋아해요. 네, 돈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네. 서울에 가면은 돈과 이런 것들, 막 유흥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있어요. 서울 마리나 클럽 요트 아, 타는 데가 마리나. 있어요. 예, 네. 서울 그 한강변에 그 호화족들이죠. 우리나라에서 요트를 탄다는 것은 뭐 맞아. 웬만한 저게 아니고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음. 그런 그 요트를 놓고 이제 막 그 호화로운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71번은 친일파를 연상하시면서 많이 가는 그런 곳이 서울 마리나 마지막 요트 클럽 클럽. 요트. 마리나 클럽. 마리나 클럽 하면 어떤 연상이 저는 약간 뭐 부유층. 부유층도 그렇고 또 그게 뭐냐 마니아. 아편 같은 그 뭐지 아편 뭐요? 마약 맞아요 마약 마야.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게 돼요. 예, 여기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서울 마리나 클럽 요트. 그 다음에 72번 이제 칠레나 칠리 소스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요. 이제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에 저기 우리나라 국회에 칠레 국회의원들이라고 할까? 하여튼 칠레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을 방문을 한 거예요. 견학 온 거예요. 그때 점심 후에 이제 어떤 음식을 먹는데 거기에 칠리 소스를 칠리 뿌려서 소스를 그걸 소스를 먹겠죠. 뿌려가지고. 그래서 72번은 어디다?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이다. 자, 그 다음에 73번은요? 여기는 벤치. 벤츠 73을 타고 가는 건데 여기가 어디냐면 KBS KBS 방송국. 여의도의 KBS 방송국이에요. 그래서 KBS 방송국에 벤츠 73을 타고 이제 가서 뭐 방송을 하거나 뭐 그랬겠죠, 연예인이. 우리 이거 공부할 적에는 거기 그 같이 공부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이 차를 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네, 그거는 우리는 이제 뭐 아니니까 다르니까 각자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여튼 벤츠 73을 타고 어디를 갔다고요? 여의도 KBS 여의도 KBS 방송국. KBS 방송국. 방송국을 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4. 자, 이거는 이제 해시태그가 철사인데 철조망이 쳐져 있어요. 자,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장소는 전일도공원. 선유도공원이라고 있어요. 신선들이 놀던 곳이다. 그런 얘기. 신선이 네. 놀던 섬이다. 그래갖고 그 섬에 이제 막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철조망을 친 거예요. 사실은 안 그런데 그냥 우리 기억법에서 기억하느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철조망을, 철사를 쳐가지고 그 선유도 공원을 보호를 한 거예요.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실제 그 건물 모양과 그 지도를 이렇게 딱 보여드렸으면 좋은데, 오늘 다 해놓고 그 화일 변화를 못해서 이렇게 보여드려요. 조금 안타깝네요. 아쉽네요. 자, 그래서 74번까지 하고요. 나머지 75번부터는 좀 수요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